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경찰 편이고, 사실은 이제 여긴 이제 이건 유튜브에도 공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공개하는 내용들이고, 유튜브의 DSA 컨설팅 채널에 올리는 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경찰 해경 면접편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으로 범위를 좁혀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국가직 편, 지방직 편 이제 다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에 직면할 것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저희 시사 뽀개기 강의가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주요 핵심 시사를 제가 말씀드린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시사 뽀개기 3단계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 3단계에 해당되는 유료 영상 강의예요. 그래서 2020년 경찰직, 해경직 분들은 교재가 하나잖아요. 동일한 교재잖아요. 그거를 촬영을 해서 구입했다는 증거를 제 네이버 DSA 컨설팅 채널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할인권을 드립니다. 50% 할인권 드리니까 금액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고시학원가를 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컨설팅사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하는 거라서 금액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50% 해도 아마 5만 원인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매년 기수별로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경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기 시험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좀 있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들도 사실은 이제 원하는 게 경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것만은 꼭 외워서 들어가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이란 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 살아온 배경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심도 측정 분야에서 경찰의 정책에 대해서 난 이 정도는 숙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또 소비자의 니즈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게 사교육 시장의 강사의 역할이긴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직 분들이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필수적으로 알고 숙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것만 분야별로 정책, 그 다음에 사회, 직무지식,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실무 대처, 상황 질문 등을 추려가지고 이제 엄선해서 이것만은 꼭 이제 숙지를 하고 들어가라, 이런 거를 특강을 계획 중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해경하고 경찰하고 지방직하고 소방하고 국가직하고 전부 다 일정이 다 비슷비슷하게 겹쳐버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는 경찰직 헌법 그 영상 강의도 준비 중이잖아요. 그 유튜브에 DSA 헌법에 들어오시면 DSA 헌법 채널에 기본 이론 강의부터 문제풀이 강의까지 전부 다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또 이제 가난한 고시 생활을 거쳤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이제 고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단과 수업 듣는 건 되게 고액이라면서요. 프리패스 말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고자 헌법 강의, 왜냐면 이제 저희 면접에 저희 형통한 심층 면접 5단계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이 헌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성인 대상 헌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큰 그 고시학원가 쪽에서 이제 7급 헌법 강의도 했었어요. 서울의 유명 노량진의 유명 선생님들은 다 그 학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제가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가 좀 유명한데 부산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서 잘 나갔던 분들은 다 노량진에 지금 1타 강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7급 헌법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하긴 했었거든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지금 1대1은 경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어떻게든 스케줄 쥐어 짜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일단 마무리
그래서 경찰직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무조건 보자.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료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10% 할인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재나 영상 이론 강의 유료 이론 강의를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30%에서 50% 할인권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대1 온라인 코칭 받는 분들한테는 30%, 오프라인은 밀코방 같이 50%, 그 다음에 뭐 영상 교재 구입하고 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뭐 30% 이런 식으로 금액도 되게 저렴하게 할 거라서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실은 언컨택트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되는 거죠. 비대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삼가해야 되죠. 전염병 상황에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가 트렌드 분석을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경찰 면접 이론 강의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메가 우리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분석을 하셔야지만 경찰 정책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이슈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이 메가 트렌드상 사실은 이게 비대면이 원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된 것이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왔어요. 가상현실 세계가 심화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이게 코로나로 가속화됐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찰직 말고 원론적으로 큰 메가 트렌드상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는 제가 그 시사 뽀개기 유료 강의 안에 넣어놓고 유튜브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분들이 너무 많이 따라서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사실은 관계자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유료 온라인 이론 강의에 넣어놓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자 경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찰의 역할과 의미, 한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면접 기출 예상 질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정책의 분석 수준을 요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뭐 경찰직 고위직 승진이나 아니면 지방직 고위직 승진을 앞둔 분들을 코칭한다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회의를 주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 대고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을 평가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그 과정의 일련 과정을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평가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가르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 할지라도 신입 공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입 공채에서는 요구하는 수준이 원론적인 것을 큰 줄기에서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찰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의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경찰의 실제 행위를 할 때 경찰력을 발동할 때 경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거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끝. 쉽죠? 그래서 환경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론적인 변화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비대면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의 최근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공동체 치안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안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치안의 생산자가 되어서 경찰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경찰처럼 행동해달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땐 담벼락이 없고 마을 어귀에 전부 다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서 아이들이 놀았어요. 근데 정자에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고 만약에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한다면 다 알아요 대본에. 그리고 바로 제재를 하겠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숲 안에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에 이상한 사람이 접근해서 내 아이를 납치해 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쓱 보고 지나치지 말고 어느 날 베란다 내다봤는데
아파트 중앙에 놀이터에서 이상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럼 적극적으로 내가 경찰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치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렸을 때 마을과 같은, 제 어렸을 때 마을과 같은 형태로 주민들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교감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치안을 높이자 이건데, 공동체 치안의 치명적인 게 비대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제 딸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어린이집 보낼 때 제가 이제 결혼 늦게 해서 되게 어려요. 아직도 어린데 뭐 엘리베이터 탁 탔을 때, 예전에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 아파트 주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아이고 귀엽다 이러고 막 이러면 되게 좋았어요. 뿌듯하고 저도 인사해야지 이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귀엽다 이러고 말 걸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기피하게 돼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막 엘리베이터에서 조잘조잘하고 큰 소리로 떠들면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혹시나 우리가 걸렸더라도 그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란 건 치안 정책에 너무 걸림돌이 되는 요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경찰 정책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비대면인데 공동체 치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어떠한 범죄 유형들이 높아질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부모님 못 찾아뵌 지가 코로나 발생하고 계속이에요. 계속. 처갓집 식구들은 이제 아이 때문에 육아를 해야 되니까 장인 장모님이 한 번씩 오세요. 도와주러 오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뭐 육아를 해주실 만한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실 만한 여건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 보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특히나 지금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비대면으로 가면 고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잘 케어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고독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면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분들의 도움을 드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쇠사슬에 묶이고 그렇게 구타를 당해도 전학을 갔지만 초등학교나 그 주변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못했겠죠. 왜? 이 비대면 사회로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이 어떤 집에 어떤 아이가 계속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웃 주민들이 몰라요. 서로가 몰라요. 비대면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도와줘야 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돼요. 그 다음에 고독사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면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강도가 침입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을 뭐 아주 다치게, 치명적으로 다치게 만들고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이분은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와서 안 들여다봐요. 그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비대면 언컨택트 시대의 범죄 유형은 이러한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경찰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러한 범죄에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죠.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책은 정책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죠. 이제 아이디어는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안 정책은 못 만들죠. 근데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은 할 수 있다는 걸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분들 수준에도 안 맞고 신입 공채 수준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말한다는 면접관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큰 맥락에서 이러한 줄기 부분을 짚어주셔야지만 면접관이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관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말할 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럼 경찰의 업무는 실제 업무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첫 번째, 드론이 제일 대표적인 거 드론이 있겠죠. 그죠? 드론을 통해서 비대면 순찰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규제 부분이 막 이제 막 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생활 노출이 너무 심해지죠. 드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해진 동선에서 정해진 구역에서 그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서울의 그런 곳 있잖아요. 막 영화에서 나오는 좁은 골목골목길에 CCTV는 달기 불가능하고 근데 사람은 어쨌든 지나는 다니는 곳 그런 곳에 이 드론을 날려서 정기적인 수차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사람은 살지 않지만 그런 골목골목 사이를. 근데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서비스. 이건 해경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맞죠? 해상권을 관할로 하면 육지처럼 그렇게 편하게 접근성이 안 되잖아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빅데이터를 통해서 재난사고 또는 범죄에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예측하는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고 해경이 그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육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를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저출산이 가속화되니까 콤팩트 시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집중시켜야 돼요. 이렇게 인구수가 적어지니까 분산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구별로 큰 소아과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혼자서 개인이 하는 소아과는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도시의 기능이 압축돼서 모여지는 컴팩트 시티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제가 메가트렌드에서는 메가시티 개념권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연결되는 하나의 띠처럼 메가시티권이 연결된다고 했는데 콤팩트 시티가 된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어쨌든 도시의 기능이 압축돼서 들어가는 콤팩트 시티로 바뀌어요. 환경이. 그러면 기능이 압축된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슬럼화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이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의 외곽지대에 빈 창고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이제 우범지대로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일탈 행위를 즐긴다든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드론과 인공지능.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로봇이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 예를 들면 자동차에 인공지능 센서기를 달아요. 그래서 무인 순찰차, 무인 자동차 나오잖아요. 무인 자동차 나오면 무인 순찰차도 나올 수 있어요. 드론도 기본적으로 무인이죠. 무인. 사람이 날려서 사람이 안 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방치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범죄 예방 진단팀이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지금 방범창이 없네요. 이러면 도둑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도시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촬영한 다음에 요즘에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지도에 들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 이제 360도로 딱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이제 넓은 도시의 넓은 셉테드 개념으로 그걸 다 촬영해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유형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유형을 다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구마다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 경찰서, 그다음에 연제구 경찰서라면 해운대 경찰서에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 있고 연제구 경찰서에서는 이제 뭐 발생하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에 특화된 경찰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도 이제 군사용으로 만든 영상 보셨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던데 개인데 이제 군사용으로 만들어 이만한 육경이에요.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겠죠. 사이보그를 활용해서 사이보그가 아니고 그건 뭐죠? 그걸 뭐라 하죠? 기계 로봇?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훌륭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언어로 요약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환경 변화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공동체 치안을 실현시키기 힘든데 비대면 상황에서 공동체 치안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신입공채는. 그래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일단 이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환경적 변화 부분 속에서 경찰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과학기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은 유료 온라인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